의학정보사입니다.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병원을 찾아서 그 원장님을 직접 만나서 그 병원의 경영 노하우와 환자 중심의 철학을 생생한 목소리로 들어보는 슬기로운 원장생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최근 17대 고대 의료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 취임한 윤을식 의료부총장님을 만났습니다. 자, 현실을 안주하지 않고 패스트 팔로우가 아닌 퍼스트 무브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도전을 이어가자고 천명까지 하셨는데 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17대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 취임한 윤을식입니다. 자, 여러분, 의료 원장님하고 병원장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의료 원장님은 고대 안암병원, 고대 안산병원, 고대 구루병원을 총괄하시는 분을 의료 원장이라고 하시는데 그 병상 수가 무려 3,000여 병상입니다. 야, 이 어깨 꽤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우리 그거를 이제 캠퍼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안암 캠퍼스, 구로 캠퍼스, 안산 캠퍼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기 지금 메디사이언스 파크, 그래서 정릉 캠퍼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백신 어떤 전초기지로서 지금 개발 중에 있고, 또 청담 고용 캠퍼스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미래 의학을 선도하는 테스트베드로서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세 개의 병원이 사실 차별화되는 어떤 전략, 그런 발전의 틀을 좀 가지고 접근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서 이제 4년 정도의 임기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고대 의료원은 2028년에 우리가 100주년 기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5년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 안암구로 안산에 있어서 지금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안암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신관이 거의 완성 중에 있고 5월 말에 완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년 후에 또 계속 그 기존에 있던 구관 리모델링도 하면서 또 수술방도 한 10개 정도 들고 또 연구시설도 또 증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로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미래관이 오픈이 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누리관, 이제 안병원 같은 그런 건물이 또 하나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안산병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원래 그 장례식장 자리에 또 신관이 또 새롭게 집니다. 그것도 이제 안병원 같은 어떤 큰 건물들이 좀 들어설 예정이어서 지금 우리가 100주년을 앞두면서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급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일단 인프라는 그쪽으로 가고 거기에 이제 컨텐츠들은 이제 안암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스마트 병원, 스마트 병원으로서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구로병원 같은 경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떤 미래형 혁신병원으로서 완성할 예정이고, 그리고 안산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어떤 중증 질환 전문병원으로서 거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이제 변화가 되고 100주년 그때 2028년에는 정말 도약한 병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 의료원이 연구 중심 또 의료기관으로서 또 도약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좀 많은 일을 많이 벌였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목표로 또 가시는지 좀 알려주시죠. 고대 의료원은 의료원 산하에서 두 개의 연구 중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의료기관입니다. 안암동의 연구 중심 병원, 구로동의 연구 중심 병원, 그리고 또 세계 최초로 또 국제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입니다. 안암구로 안산이.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입증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그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제 임기 동안 우리 100주년을 앞두고서 연구 중심의 의료기관으로서 거듭날 거고 국내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대 구로병원 가보니까 이제 의료기기 업체라 또 교수들이 이제 임상을 영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도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새로운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또 만든다는 거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아까 그 고대 안암병원이 스마트 병원으로서 뭔가를 만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요즘 모든 병원이 스마트 병원이 항상 그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대는 어떠한 좀 차별화된 스마트 병원을 만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그 스마트 병원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건 꽤 오래전이에요. 사실은 2018년도에 이제 우리가 그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의 비전이 미래의학 우리가 만들고 세계가 누린다는 걸 선포를 했어요. 아, 그 영상 저 기억납니다. 미래의 네. 영상 지금 약간 돌아가고 있죠? 네. 네, 바로 이 영상. 이거 정말 멋있고 많이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래의료, 미래의학에 대한 10대 기술을 그때 선포를 했어요. 네, 기억.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지금 네. 18년이면 벌써 5년 후인데 네. 거의 그 기술이 지금도 그게 미래의학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전자 편집 기술, 뭐 증강현실, 3D 프린팅, 3D 프린팅, 그 이외에 또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현재는 많이 실현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5년을 앞두고 나머지 있는 미래의학을 우리가 실현하는 게 목표입니다. 병원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 인프라를 다 구축을 하고 2단계는 그거를 분석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제 우리는 착수식을 했고 3단계는 뭐냐면 이제 외부 기관들과 커넥션을 해가지고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의 어떤 기록, 이런 진단, 이런 기록들을 다 공유해서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옛날부터 있지 않았냐.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 서버를 가지고서 서버에서 그거를 정보를 빼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입니다. 클라우드로 이제 우리 모든 환자의 병원 정보를 저장했다가 이제 어느 병원에서 필요하면 빼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베이스로 된 병원 정보 시스템은 없어요. 오직 우리만 처음으로 개발한 겁니다. 이게 개발비 자체가 엄청나고 이걸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병원의 손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선뜻 대형 기관에서 그거를 시도를 못했는데 또 민족고대도 또 여러 가지 민족과 가게 국제병원에 민족을 지향하는 동아리, 사회적 공헌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좀 희생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이제 모든 우리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병원 정보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의학은 데이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을 하면서 이제 스마트 호스피탈로서 우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환자는 더 이상 CT, MRI 사진을 CD로 구워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고대와 협력병원인 경우에 바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환자의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진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스마트 병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정밀의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방암 환자가 있어요. 그럼 요즘은 유방암 환자가 오더라도 이제 물론 수술하고 나서 디지즈 정도에 따라 이제 항암 치료도 할 수 있겠지만은 다 모든 환자 그 똑같은 항암 치료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치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서 그런 개인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밀의학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초개인화해서 개인 맞춤형 치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진료 스마트 호스피탈의 핵심은 환자 중심의 초연결, 초협진, 초개인화를 치료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초협진은 뭐냐면 이게 다학제 시스템인 거예요. 다학제 시스템 아니죠? 잘 알죠. 이제 유방암을 예를 들게 유방암 환자가 왔을 때 내과 의사, 유방 수술하는 외과 의사, 그 외에 이제 유방을 복원해 줄 수 있는 유방 재건 성형외과 의사, 그 다음에 또 그 영상의학과 의사, 그다음에 병리학과 병리를 보는 병리 교수,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또 정신과학과, 정신과 이런 의사들이 모두 그 환자를 위해서 진단부터 치료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현재도 하고 있죠.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하고는 있지만은 그 한 번으로 끝나요. 그렇지만은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수술 전에 한 번 보고 수술 후에 또 보고 그다음에 퇴원할 때 보고 다시 재입원했을 때도 다 하고 집에 가셨어도 어떤 홈케어 개념으로서 우리가 팔로우를 해주는
그런 전주기적인 다학제 시스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초협진이라고 말씀을 와, 드리는 이게 겁니다. 가능한가요? 이 다들 바쁘실 텐데 그렇죠. 한 환자를 위해서 5분 이상을 만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약속 그래서 그게 초격치입니다. 초격치. 예, 약속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 시스템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데 야, 이걸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를 결국 하셨지만 결국은 병원이 더 잘 되고 더 뛰어난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결국 인재, 그렇죠. 아주 유능한 의술을 베풀 수 있는 의사를 영입을 해야 되겠고 또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야지만 널리 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한 또 비전을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우리 고대 의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인재 영입에 관련된 거는 네. 사실 우리는 지금 고대 의료는 지금 아까 상계병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한 거고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제4병원 미래병원을 지금 네.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저는 최소 지금 연 우리가 교수님들을 한 30에서 40명씩 필요해요. 연 뽑아야 할 네. 사람들이. 근데 좀 아시겠지만 지금 인력난도 엄청나게 네. 모든 병원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만의 어떤 차별화된 인재 개발, 인재 영입 프로그램은 우리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영입도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제 교수 요원으로 되기 위한 어떤 조건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본과 2학년, 3학년 들어갈 때에 이제 임상을 배울 때에 이제 의사과학자 프로그램이나 처음부터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서 학교 때부터 이제 그 기초교수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루트를 지금 만들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전임이나 일단은 교수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논문을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학위가 있어야 돼요. 박사학위가 있어야 돼요. 박사학위요? 네. 박사학위 있어요. 당연히 있죠. 교수들 박사학위가 있어야지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대학원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아시겠지만은 전공의들이 대학원을 잘 안 들어가고 이제 좀 개원을 해서 맞습니다. 개원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대학원 들어가는 문턱 기준을 좀 낮추기 위해서 일단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면 또 전공의의 또 어떤 월급도 그렇게 넉넉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거 본인 생활하면서 대학원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선도용 대학원 선도 의사 과학자 육성 장학금을 또 신설을 해서 올해부터 입학생의 50%, 그 다음에 이제 수업료의 80% 거의 장학금으로 다 대체해 주는 거거든요. 대신 조건은 고대 의료원의 전공의든지 고대 의료원의 임상강사든지 고대 의료원의 임상교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대학병원에도 없어요. 타대학교 병원에서 정말로 고대에 대학원 과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임상교수나 이런 분들이 이쪽으로 오시는 거죠. 차관 이제 인재 영입의 어떤 육성책으로서 또 그 단계로 하고 있고 우리 기존에 있는 교수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대단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많이 좀 처우 개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병원이 또 잘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역사회의 연계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ESG 경영이라고 하죠. 그 관련해서 어떤 일을 구현해 나가고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은 이게 고대 의료는 태생적으로 1928년 로제타울 여사가 민족과 박애의 정신으로 이제 경성여자의과대학 그런 서울여자의과대학을 해서 지금의 일을 얻고 우리는 어떤 중심 도시에 생기지 않아요. 의료 소외 지역에서 설립을 해서 지금 왔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이제 고대 의료는 다른 병원과 좀 틀리게 시작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장애인 분석도 많이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의료원이 제가 같이 간다고 그랬었죠. 코로나 걸려가 지금 이제 갈게요. 코로나 한창 때 소환자들이 못 볼 때 우리가 이제 소아용 모듈 병원이라고 이제 그걸 통해서 부동 사회에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진짜 우크라이나 때 의료 봉사 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게 또 가서 가감하게 또 의식을 펼친 걸 제가 잘 알고 있고.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네. 유광 재건 네. 성모술의 최고 근위자이시면서 또 이 박원 가운데 사립대학병원협회 또 회장이시기도 네. 합니다. 이 의료계 선배로서 네. 국가 의료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좀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또 사립대병원 협의회에서 또 어떤 애로사항과 보충과 또 국립대병원 또 협의회에서의 애로사항이 또 약간 결이 틀려요. 네. 그래서 뭐 여하튼 그 사립대병원에서의 좀 어려운 점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정책기관자들 또 정부 관계자들 뭐 보건복지부 관계자들한테 좀 어떤 정책을 피는 데 있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보건의료 정책을 피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하는 게 주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근데 사립병원은 필수 의료 인력 이게 확보가 정말 어렵고 그렇죠. 특히 지방일수록 되게 힘들다고 그렇죠. 하셨어요. 네. 왜냐면 이제 뭐 의료원 국립대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 해가지고 좀 지원이 많이 가지만은 사립대 의료는 그럴 수가 없죠. 저 개인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필수 의료 관련된 뭐 분야가 있죠.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수가죠. 수가를 의료들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더더욱 그 필수 의료 하시는 분들이 의료만 본인 뭐 수술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만 좀 제반 사항을 좀 만들어주는 환경이 중요하죠. 네. 법적인 제반 사항도 좀 잘 만들어줘야지 그분들이 지원을 해서 수술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네, 열심히 많이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부 정책에 앞장서셔서 좀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슬기로운 원장 생활 이번에는 고대 의료 원장님을 만나서 앞으로 고대 의료이 어떻게 변할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5년 뒤 100주년 그때는 국내 1위, 세계 30위의 목표를 반드시 이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슬기로운 원장 생활을 통해서 많은 병원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모습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원장님 다음에 또 기회 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자 중심의 초연결, 초역지 초격차, 고대 의료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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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많이 시험해. 이거 됐습니다. 이거 살리세요. 네, 살짝 살리세요. 웃으면서 막 살리세요. 웃으면서 고생하셨습니다.